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100달러 마이너스 1%, 이더리움 1,300달러, 우리 리플하고 함께 플러스고요. 하루 전 미국 인플레이션율 8.2%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TSMC 어닝 비트하고 영국의 법인세 인상 긴축 정책 발표하면서부터 오히려 반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주 미국 증시 마지막 날 미국 내 기대 인플레이션율 재상승을 하면서 나스닥하고 코인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봐도 코인 못지않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마지막 날 미국 금융사들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모두 어닝 비트를 했습니다. 금리 올라가는 최근 구간에서는 은행들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2008년 금융위기도 다 겪었기 때문에 금융사들 투자 부분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기가 다시 잘 돌아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11월 2일 75bp 금리 인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TSMC까지 실적 잘 나왔고 애플, 테슬라, 반도체 기업도 실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 인상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 악재 해소로 반등은 왔지만 반등 폭도 작고 오히려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하락 오는 듯 하다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살짝 반등이 왔고요.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8.2%로 9월 8.3%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석유, 식료품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하락 쉽게 못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 넘으면서 플러스 1.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역시 장기로는 4% 정도는 될 것이다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죠. 1994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하고 4년 넘게 5% 이상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11월보다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최근 같은 기업들 어닝 시즌에 실적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율 하락도 빠르게 안 하니까 주식은 반등 오더라도 개인하고 기관들은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하루 전 여기 긴 꼬리 만들고 강하게 반등을 왔는데 역시나 여기 하락 추세에서는 못 넘기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횡보 추세에 있고 확실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긴 하지만 연준이 기존 스케줄대로 11월 75bp 금리 인상, 12월 50bp 인상하며 19,000달러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언제 추가 하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메인 거래소들 현물 수수료 제로 정책하고 코인베이스도 구글 클라우드 결제 연계 등 호재를 만들어내면서 비트코인 19,000달러 유지시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이 정도 라인 유지를 해줘야지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거대 세력들 손실 적어지는 거고 코인 가격 반등 올 때도 개인들 평균 비트코인 매매 가격이 3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월부터 4개월 넘게 19,000달러 유지를 했기 때문에 19,000달러가 무너지면 다시 3만 달러까지 반등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코인 시장 가장 긍정적인 점은 이번 나스닥 QQQ, 애플, 테슬라하고 하락 정도 비교를 해주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고요. 하루 전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로 강하게 여기서 핵심 자산들 반등은 했었는데 비트코인만 여기 평균 가격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 보시면 평균 가격 하단까지 하락을 많이 했는데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 하락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하루 반등 온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204달러 핵심 저항 라인까지 여기 하락이 왔는데 이런 차트는 전형적인 개미 덜기 움직임이다 볼 수 있고요. 204달러 핵심 저항 라인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기관들보다도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은 34만 대로 36만 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작게는 팔았지만 테슬라 차량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30% 더 인상한 상황이라서 재무 구조는 더욱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위에서 테슬라 주식 더 팔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3분기 언이 끝나고 나서나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팔지 안 팔지도 예측만 하는 거고 이전에 트위터 인수위에서 여기 고점에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만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핵심 라인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다시 반등 왔을 때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8일 테슬라 실적만 잘 나온다면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테슬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7.5% 하락을 했는데 여기 5월하고 6월 핵심 저점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테슬라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 일론 머스크는 수당 방법 안 가리고 테슬라 주가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에게는 마지막까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1만 개 매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듭니다. 현금 비중이 높아져야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테슬라는 올해 7월 26일 월요일 테슬라 2분기 어닝에서 비트코인 31,000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투심에 영향 없게 하기 위해서 도지코인은 홀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면 도지코인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도지코인 홀딩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죠. 대신에 도지코인 가격 방어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7월 25일 테슬라 비트코인 31,000개 매도하고 다음날 비트코인 21,000달러 마이너스 4% 폭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 8%, 솔라나 마이너스 8%, 도지코인도 마이너스 6% 당시에 하락을 했었죠. 거기에 7월 28일 미국 금리도 75bp 인상을 해서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사전에 대량 매도한 듯 하고요. 이번에도 매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거래량 낮아서 테슬라 1만 개 매도한 영향력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반등이 온다면 테슬라 빅테크가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이 적기 때문에 반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빅테크 실적 잘 나오면 반등 강하게 온다고 해도 코인 시장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 팔고 나면 투심은 약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예측하는 단계고 10월 18일 테슬라 어닝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번 주 펩시코, 펩시콜라,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등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2주가 남아있고요. 이번 주까지 개미 털고 다음 주부터 빅테크 어닝이 잘 나오면 코인도 같이 반등이 가능하죠. 우리 코인 시장은 테슬라 비트코인 매도만 아니면 주말에 대량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인데 하지만 토요일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테슬라 어닝 직전 매도를 해야 되고 또 10월 20일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도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주말에 강력한 호재 중국 전인대에서 시진핑 3년임 발표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 부양책 발표하면 코인도 주말에 반등이 가능합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빠르게 커뮤니티하고 영상으로 공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하루 전 64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700원까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 차트하고 RSI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졌습니다. 7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다 해도 최근 같은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 50%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고요. 10월 16일 리플 스웰이 있어서 반등은 하겠지만 당장에 내려가면 위에서 못 팔아서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0% 정도는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될 듯 하고요. 작년 리플 스웰처럼 이런 차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나올 때 현금화해둔 자금으로 리플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레미 호건 리플 변호사가 리플 최근 소식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 리플 크게 반등시켰던 흰민 연설 공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트윗을 했고요. 흰민은 SEC 전 의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리플 역시 증권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 법원에서 흰민 연설 공개해라고 SEC에 요구는 했지만 언제까지 공개하라고 자세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호건 변호사는 최소 60일은 더 걸릴 수 있다는데 리플 스웰 다음에 흰민 연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소송 종료 호재는 작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듯이 RSI에서 매수 강도가 약해졌고요. 이전만큼 투자자들이 매수 안 한다는 의미죠. 코인은 가격 상승하는데 주요 호재는 여기 5가지 정도다. 중경투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거시경제 좋아서 미국 증시하고 같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이 가장 좋은 경우인데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미국 금리 인상 종료하고 반등 강하게 나올 듯 하죠. 두 번째로 이더리움 2.0 호재는 9월에 비트코인 추가 하락 방어시켰던 메인 호재였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로 상승 많이 했던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서야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찐바닥이 나오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확실히 바닥을 찍으면 반등도 크게 나오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19,000달러에서 세력들 매도 안 하고 저점 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닿을 수가 있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큰 변동에서 상승은 작고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하락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여기 라인 부분까지 내려오면 알트코인도 찐바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작년 7월에도 비트코인 횡보할 때 이더리움 클래식만 크게 상승을 했었고 올해 4월에도 이더리움 클래식 수익률이 여기 크게 상승했던 구간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찐바닥이 났고요. 작년 9월에도 이더리움 클래식 쌍봉 크게 만들고 바닥 찍으니까 완전한 바닥이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거시경제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11월이 완전 찐바닥 나오고 그 다음 12월 50bp만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나온다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듯 하고요. 그러면서 11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7%대로 확실히 낮게 나온다면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